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 그리고 수능 당일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수능 전에 보신다면 학부모님과 수험생이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수학에서 담임도 현재 맡고 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다가왔을 때 많이 당황하고 초조해하기 때문에 약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저희 반 학생들 속된 말로 쇠뇌 작업이 들어갑니다. 즉 수능 전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수능 전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수능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세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유튜브에서 소위 말해서 입시 관련 유튜브도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 지금 현재 대학을 다녀서 얼마 전에 수능을 보신 분들의 경험담 같은 것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도 전문가니까 제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이후라면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정시지원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잘 알고 계시죠?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료는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 수험생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재수생이라면 여러분 책상 위 또는 옆에 있는 책상, 여러분이 쓰시는 옆에 있는 책상이라던가 의자 밑에 있는 박스, 여러분 보통 책박스 같은 걸 많이 두고 계시죠? 아니면 현재 고3이라면 집이든 아니면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독서실이든 여러분 책상 위에 엄청나게 많은 봉투형 모의고사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또 공부를 좀 이거 나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또 마찬가지 마감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강 수강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몰아듣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라면 제 얘기 제대로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계획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하는 반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학생이 재수에서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못할 거냐 이거를 간단하게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학생 책상에 그리고 가방에 그리고 책박스에 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담임을 진짜 다혈질로 했었을 때는 뭐까지 제가 했었냐면 학생들한테 허락을 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과목별 책도 검사를 했습니다. 국어, 수학 몇 권의 책을 갖고 있는지, 인강을 뭐를 듣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진짜로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 시기에 봉투형 모의고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성적이 무조건 좋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자꾸 사서 집착을 할까? 제가 봤을 때는 불안감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나는 공부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기간은 10일도 안 남았고 그런데 수능 점수를 올리고 싶으니까 무언가 마법과 같은 비법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1타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채점을 해보고 오답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뼈 때리는 조언을 하나 하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푸셔도 결국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는 여전히 막히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출판사 또는 선생님과 관계없이 기존의 기본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약한 부분은 못 풀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7, 8일의 단기간에 여러분이 성적을 급격하게 올린다? 그렇게 환상을 갖지 않은 게 좋습니다. 제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강이라던가 그분들이 만든 모고나 아니면 출판사 모의고사 또는 학원의 어떤 시리즈들이 있죠. 유명한 시리즈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올인한다고 해서 기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제일 좋은 교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내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믿고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그 책 다시 한번 그걸 꺼내시고 거기에서 제가 이름 써놨죠. 가장 약한 부분이나 아니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약한 부분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위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공부한 교재에서 오답들은 체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오답들 체크되어 있는 걸 보고 내가 반복되는 실수하는 패턴이 있는지 또는 진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즉 내가 여기서 미적분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이 파트가 약한 것 같아. 그럼 빨리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서 아니면 인강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빨리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대표 개념 기출문제라도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교재 같은 것도 새로운 인강 선생님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강을 들었던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분 커리를 계속해서 마무리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는 책이 좋은 거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좋을 거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 교재를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이 시점에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시험 난이도를 예측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게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당황하면 당황할수록 이게 갑자기 예측 못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 특히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나가실 때 얘들아 이 부분은 너무 지엽적이니까 나오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그래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학생들은 특히 매년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원성이 잦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쉽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선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시험장에서 약한 부분이 결국 도출이 되게 되면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 믿고 제 말을 믿고 그냥 시험은 애시당초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그 다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충격량이 훨씬 덜합니다. 즉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대비하다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충격량이 덜한 것처럼 즉 다시 말해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방심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충격이 더 큰 것처럼 시험이 쉽게 나올 거야. 나는 이게 강하니까 시험 무조건 1등은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충격량이 훨씬 더 크게 되니 선생님 말 믿고 그냥 애시당초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래서 학습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다면 멘탈도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웃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떨 때 증폭이 되느냐? 여러분들 타인과 비교할 때 증폭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사실 최상위권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원에서 재수하는 학생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적이 애매한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 반에서 진짜 날라다니는 애들, 넘사벽 같은 애들을 보이니까 예전에 자기가 학교 또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상위권에 부러운 눈길을 즐겼던 학생들이었는데 막상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날라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본인 스스로를 자기 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 책 겨우겨우 풀고서 아직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이 책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책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 풀고 있고 또 풀고 있고 또 풀고 있고 그리고 옆에서 몰래 지켜보는데 심지어 얘는 엎어져 자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엉덩이에 땀띠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돼서 비교가 돼서 상위권 친구들을 보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결국 페이스를 잃게 리듬을 잃게 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려요. 옛날에도 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뭐 무슨 새가 무슨 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얘기하죠. 이게 막상 수능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지 누구를 이기려고 시험을 보면 의외로 시험이 말립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네 진도가 있고 나는 내 진도가 있으니까 나는 내 진도를 착실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그 넘사벽처럼 보이는 또는 진짜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시험장에서의 멘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능 당일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의외로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자기보다 상위권 친구를 보고 질투, 두려움,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어설픈 중위권 학생들이 이 짓을 진짜 많이 하는데 나보다 못한 학생을 보고 자만하거나 방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히 학원에서 또 사설 모의고사를 푸시는 분들은 10월, 11월 달 대부분 소위 말해서 기살려주는 모의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분 좋게 해줘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거죠. 의도는 알겠으나 그래서 어설픈 중위권 학생들이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유지만 하면 돼.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게 벌써 자기 마음의 균열, 방심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대 타인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얼굴도 평온하게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긴장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제 상담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까요? 올해도 이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내려서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에 땡땡땡 있잖아요. 그 1등하는 친구를 보면은 진짜 얼굴도 평온하게 너무나 공부 잘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타독거리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걸 열심히 정성껏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점심시간에 그 땡땡땡 1등 한다는 학생이 내려와서 똑같은 상담을 저한테 합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공부 진짜 평온하게 마음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가 안 돼 미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상담을 똑같이 해줘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포커페이스를 합니다. 즉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불안한데 친구지만 결국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척, 공부가 잘 되는 척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자. 나만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성인에서 사회생활 하시니까 가끔가다 재미로 내기 같은 걸 하실 겁니다. 뭐 남성분들이라면 뭐 당구치기에서 마지막 뭐 쿠션으로 뭐 탕수육이나 짜장면 내기를 하실 거고, 뭐 가족끼리 가셔도 뭐 볼링장이라던가 그런 걸로 내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꼴랑 2, 3만 원짜리 내기여도 긴장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긴장을 안 하고 시험을 본다고요? 장담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 학부형님들께는 단체 문자도 상당히 자주 보내는 편인데 이제 곧 이 문자도 보내드려야 되겠죠. 어떤 문자를 보내드릴 거냐면 제발 자녀분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야, 시험장에서 마음 편히 시험 봐. 괜찮아. 라는 조언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실제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거든요. 얘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 손가락 걸고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배고프면 안 돼. 자, 어떠니? 우린 지금 제대로 된 약속을 한 거니? 멍청한 약속을 한 거니? 당연히 멍청한 약속을 한 거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얘야, 마찬가지야. 검정색 동그라미 몇십 개, 몇백 개로 네 인생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시험인데 그걸 마음 편하게 본다고 네가 재수, 삼수, N수, 심지어 10수, 장수생이 돼도 그거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긴장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는 환상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진짜 많이 집착해요. 선생님 저 어떻게 긴장 덜쳐버리고 시험 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시당초 긴장을 떨쳐버린다는 환상을 버리고 긴장 속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거라.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자녀분들의 실제 얼굴을 보고 응원해주고 싶다면 또 편지나 문자로 응원해주고 싶다면 후회만 남기지 않은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 긴장이 될 건데 그 긴장 속에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자라고 응원해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환상을 버려주세요. 어떤 환상? 내가 수능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수능 시험을 본다는 환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긴장 속에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모의고사 제가 조금 사라고 해도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풀 때 긴장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나 엄청 긴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 진짜 수능 연습이 되겠구나. 수능장에서도 어차피 나는 이렇게 긴장할 거니까 이 속에서 시간 분배도 하고 시간 분배 연습도 하고 끝까지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연습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달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 말을 믿고 이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왜 나보다 모의고사 성적을 좋은 학생을 내가 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시험 당일날 긴장이 터지면 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 지식이 많아도 긴장 속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게 내가 긴장 속에서 발휘하는 게 더 많게 된다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제가 이거 녹화하는 날이 11일이니까 앞으로 6일, 7일 동안 이걸 독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도 버려주세요. 어떤 환상? 나는 국어는 약하니까 한 2등급 맞으면 되고 수학은 잘하니까 1등급 맞고 영어는 약하니까 2등급 맞고 탐구 1등급, 2등급 맞아서 난 최저를 찍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감으로 작용이 들어요. 왜? 만약에 시험 난이도가 예측값을 벗어나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 나 2등급만 맞으면 돼 했는데 불수능이야. 몇 년 전처럼. 그럼 울렁증 터지고요. 나는 수학을 1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수학 1등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뒤에 영어하고 탐구 시험 다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보자고요. 나는 실수만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 뒤에 써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점프를 해서 7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페이지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4번이 될 건데요, 여러분. 그럼 수능날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도 수험생이 잘 들어야 되겠죠. 시험을 치를 때 주의할 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시험지를 받고 잠깐 시간이 있잖아요. 또는 아침에 여러분 부모님 차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때 머릿속에 자꾸 세뇌를 하세요. 뭐를 세뇌하시느냐?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시험을 잘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킬러 문제 다 맞추고 그리고 1등급 맞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극상위권은 이게 목표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극상위권조차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애매해집니다.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맞추고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다 맞추는 거 이게 시험을 잘 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유튜브까지 찍고 있는데 컨설팅 하겠다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점수 때 또 그 학생의 평상시 자세하고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점수 차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실수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자 킬러 문제? 여러분 수학 킬러 문제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 못 풀어도 여러분 1등급 맞는데 지장 없어요.
물론 지금은 선택 과목 때문에 약간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수학 문제 풀면 일단 킬러 문제 3문제를 제끼고 88점을 확실히 맞추자. 그래서 88점 찍은 다음에 검토까지 한번 끝내고 남은 시간 35분이나 40분 중에서 3문제 중에 한두 개를 골라 푸는 게 상위권조차도 그게 전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킬러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한다고요. 전국에서 몇 퍼센트 맞추지 못하는 거 그거 틀려봤자 손해 없다니까요. 근데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즉 수능 출제원이 맞추라고 정규 분포 곡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점수 맞추라고 준 문제 2점짜리를 틀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러분 2점 까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4점이 까이는 거죠. 왜?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나는 틀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실수만 최소화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박이 납니다. 진짜 예상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 레벨, 색깔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다 맞추고 쉬운 문제 다 맞추자 이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가 다 알면 뭐 그림 같은 얘기입니다만 만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킬러 문제 한두 개 틀렸어도 1등급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웃긴 얘기 같죠? 사실 여러분 이거를 7일 동안 머릿속에 담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또 멘탈을 또 해야 되는데 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걸 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6일, 7일 남은 이 시점에서 난이도에 따른 감정 기복을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만약에 봉투형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무턱대고 풀지 말고 진짜 시험하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즉 책상 주변에 아무것도 다 없게 하고 OMR 카드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필적 조회 문장 다 쓰고 OMR 카드도 정확히 다 쓰고 틀리면 화이트로 지우고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연습합니다. 만약에 물수능이다. 즉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러면 나 고득점 맞아 라고 성급하게 흥분하지 말고 이때 실수하면 정말 어른들 말대로 나가리가 되니까 실수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는 문제, 쉬운 문제 다 맞추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불수능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불수능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나한테만 어려운 거다 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인데 나한테 어렵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다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얘를 착실히 풀어서 맞추기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자꾸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이 두 가지를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수능이어서 이것만 잘해줘도 나중에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가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처럼 소위 말해서 컨설팅 할 때 구멍을 찾아서 지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수능, 불수능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입시 시장이 판이 한번 흔들려야지 제가 찾을 수 있는 구멍의 기회가 많아져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대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시험은 어차피 어렵다고 세뇌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쉽다 그러면 흥분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열나 어렵다 그럼 나한테만 어렵다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럼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선별해서 그놈만 다 맞추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주세요.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즉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영어 같은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듣기 하면서 실용문이라든가 어법, 감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손을 댈 겁니다. 그런데 핑카는 여러분 의외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왜? 나한테 사준을 주고 시간을 줘도 이거 풀 확률이 애매하니까 오히려 넘어가서 그 뒤에 장문 독해에서 읽기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문 독해 밑줄형 단어 있는 거하고 순서별 장문 독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서 물론 거기도 3점짜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내 문제는 그래도 내가 맞추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니까 내가 찍고 즉 못 푼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찝찝해서 이거 조금만 하면 풀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뒷문제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멘탈이 탈탈 털리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체 시험에서 풀 수 있는 걸 빨리 신속히 분석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겠죠, 이 내용을. 자, 그럼 실수를 최소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어요. 아니, 그럼 학생들은 왜 실수를 많이 할까? 제가 볼 땐 이거라고 봅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하나 써놨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수학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가 소위 말해서 킬러, 준킬러. 이제 부모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킬러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덜 어려운 걸 준킬러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시험지 이상 있는지 또는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킬러 문제 세 문제를 봤더니 그게 머릿속에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 킬러 문제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온전히 집중을 못하니까 기껏 자기는 계산을 해서 맞췄는데 답을 쓸 때 다른 걸 엉뚱한 걸 쓰고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감독할 때 그걸 앞에서 본다니까요. 실제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 학생들은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그 문제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쉬워 보이니까 자꾸만 어려운 문제로 신경을 분산시켜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그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그것만 신경을 쓰자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뻔하죠. 문제 의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수학 조건 같은 경우. 풀었는데 거기 밑에는 괄호를 보지 않았을 때, 또 영어나 국어일 때 뭐뭐인 것, 뭐뭐이지 않은 것, 이거 안 봐가지고 틀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죠. 여기 동사가 있는데 이 앞에 부정문 don't나 doesn't가 있는데 그걸 안 봐서 틀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의도 조건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특히 수학에서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의 속도하고 손의 필기 속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강의할 때 판사할 때 제 머릿속의 내용이 쑥 지나갔는데 판사하다가 이거 하다 보면 글자가 엉키는 경우가 있죠. 왜냐? 두 개의 속도가 다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결국 요거와 같은 맥락의 얘기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암산을 많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차분하게 손과 머릿속의 생각의 속도를 나름대로 일치시키려고 하시면 좋을 거고, 너무 많은 암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깨끗하게 쓰세요. 특히 수학은. 그래서 검토할 때도 빨리 보게끔, 그리고 오타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OMR 옮기실 때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 힘들지만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것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뭐 그래도 많이 강조를 해서 요새는 고3 학생도 알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전시간 시험지 채점 금물입니다. 단언하지만 고3 학생들이 이 짓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친한 친구나 자기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서 그 학교 또는 친구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100% 쪼르르 그 학생한테 달려가서 채점합니다. 망하는 학생, 재수할 학생, 내년에 제 얼굴을 볼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채점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채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간 시험에 대해서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못 본 대로 딱 의욕이 풀려서 시험 그 뒤를 다 망가집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스스로가 기특했는지 또는 시험 잘 보기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흥분해서 그 뒤에 실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본 느낌이 있어서 흥분을 하던, 망쳤지만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느끼던 이런 감정을 끊어내는 것이 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같은 맥락이죠.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도 차단하고요. 비록 내가 쓴 주관식의 답이 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도 이번 시험 나가리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어 플러그 같은 거, 그 스폰지 있잖아요. 그게 일단 그걸 끼고, 그 다음 제가 얘기 드리지만 시험 과목 요약 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없다 그럼 자기 손때가 제일 많이 묻은 책을 꺼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더 흥분을 시키지 마시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사실 제가 담배하고 술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담배는 이제 안 피다 보니까 이거 몰랐던 내용인데 이걸 회의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건 좀 잘 들어둡시다. 만약에 흡연을 해서 담배를 한 2, 3주, 한 달 정도 안 폈다. 또는 금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막상 수능 끝나고 시험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니까 화장실에다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꽁초 얻어가지고 담배를 피면 저도 이거 얻어들은 얘기입니다. 갑자기 니코틴이 들어가면 진짜로 머리가 핑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금연하셨던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랄까 긴장하는 속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꼬박꼬박 씹어 드시고 단 이게 에너지가 워낙 딸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굶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식도 굶지 마시고 또 식탐이 세신 분들 저도 좀 식탐이 센 편이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어 때 집중력 저하되는 것도 막아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특히 어머님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보온 도시락을 보통 싸주실 거잖아요. 근데 보온 도시락에 아유 내 아이 힘들게 고생하는데 많이 먹여야 해서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이게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뚜껑이 안 열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고 만약에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보온 도시락이 안 들어가면 그 뚜껑 있는 부분을 그 옆에 모서리 부분 책상 모서리에 톡톡톡 치면은 열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기기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험지 펴는 시기, 그 다음에 OMR 카드 작성 제출 요새 소송 사건이 되게 많죠. 학생들이 감독관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학생끼리 또 소송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너는 왜 OMR 카드 왜 또 이거 늦게 냈냐? 그리고 너는 왜 감독관이 이걸 제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도 절대 복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오셔도 괜찮다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 자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가서 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뭐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의외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당일날 자기가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뭐 긴장 완화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청심환을 먹다던가 여러분 알다시피 환약 형태도 있고 액상형도 있죠. 또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던가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카페인 음료 자체를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그냥 긴장되면 커피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먹어봐라 했는데 그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물론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시험장에서 커피 마셨다 막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했다고 그러니까 카페인이 아무래도 반응이 좀 민감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물어보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말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 당연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청심환 이런 건 처방전 없어도 될 건데 단 청심환이나 카페인 성분 음료는 미리 여유 있을 때 복용하고 시험해 보고서 부작용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 생리통이 심해서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보통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그래서 뭐 호르몬 처방전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럼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잘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당일날 준비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얘기드렸죠. 쉬는 시간에 볼 정리 노트라든가 교재를 가지고 챙겨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비록 쉬는 시간이 뭐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가 돼도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욕심내서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그 다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교실의 온도가 예측 불가하고 날씨가 예측 불가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본인이 몸에 열이 많다. 아니면 나는 추위에 민감하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교실의 난방 시스템이 이게 또 제각각입니다. 뭐 지금이야 시설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입고 벗을 수 있게끔 온도에 따라서 얇은 옷을 좀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좋을 거고요. 무릎 담요 같은 거. 단 이 무릎 담요는 그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핫팩 같은 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장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손이 제일 차가워지기 때문에 글씨 쓰는데도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것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도시락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날은 긴장 많이 할 거니까 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거, 그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음료, 이때 음료 카페인 음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긴 할 건데
뭐 보온병이라든가 그런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학생들은 시험 중간에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습니다. 학원에서 볼 때요. 학원에서. 왜냐하면 진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너무 지쳐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쉬는 시간에도 먹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걸 챙겨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나면 또 입안이 텁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휴대용 구강청결제 같은 것도 챙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 때 너무 지나치게 굶는 거 안 좋습니다. 또 너무 조금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과식도 안 좋습니다.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좀 적절히 드시고 식곤증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 속에서 체하니까 다시 한번 식사하면 체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제라든가 해열제 같은 거 반드시 좀 챙기시고요. 해열제는 또 부작용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또 마스크도 여분으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당일날 준비해야 될 거 7페이지인데요. 자, 이겁니다. 스마트 기기를 가능하면 집에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더라도 감독관 지시에 따르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일 텐데 어머님께서 아마 따님이었을 거예요. 그 따님이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어머님 핸드폰이 투지폰이어서 디자인이 좀 달라서 그런지 도시락 식기 세트인 줄 알고 그걸 모르고 도시락에 넣었다가 그게 시험 중에 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정행위자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도시락을 준비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식기 세트만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죠. 밥을 너무 꾹꾹 눌러서 뚜껑이 안 열리는 것도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안 가져갔을 때를 대비해서 시험 끝나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시험 전에 난이도 예측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건데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겸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대범하지만 또 자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또 킬러 문제보다는 아는 문제, 쉬운 문제 다 맞춰서 실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애시당초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워도 충격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종료 후에 제발 부탁인데 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신속히 귀가하시고 수시 정시를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강조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뒤에도 써놨는데 아무리 평가위원장님이 또 아무리 학원 강사 또는 대형 입시업체에서 난이도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번 평가위원장은 거의 매년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거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항상 하십니다. 90도로 인사하세요. 근데 그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평가위원장님은 사실 죄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예측하고 맞추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시험 점수가 애매하다. 제발 부탁인데 잠수 타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시지원 대학을 고르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제공한 답지를 채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또 저하고 가이드라인을 보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반 학생 실제로 상담도 한 30분 넘게 하는데 또 막상 찍고 보니까 짧게 찍어도 35분이 넘어버렸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 거라 확신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체크하시고 또 저와 같이 열심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